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UPS를 여기 바라보고. 네? UPS를 여기 바라보고. 제가요? 내려올 리 없는데. 아니 저 친구랑 같이 하라고 게임. 모르겠어요. 우리 바꿔볼까? 아니, 저희는 3대3 이런데. 이게 지호인데 저희 필수 멤버가 있어요. 아? 지호가 있어가지고. 지호를 지호를 너무 못해가지고 알려줘요. 야, 이거 지호 괴롭히지 말라고. 저 괴롭힌 적이 없어요. 박반지 선수님인데 지호. 지호 왜 이렇게 못했는데? 네? 왜 이렇게 못했는데? 재능이 진짜로 못하는 거야? 진짜 모티스팅이어서 그래요. 재능이 없어요. 진짜. 근데 모티스로 목사님 롤 해보셨어요? 아니야. 뭐 하세요 게임? 게임을 안 해요. 그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하는데 그냥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협곡에서 수학이랑 과학하는데 연필 8대 수학 거. 자, 마찬가지예요.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합시다. 알겠어요? 왼쪽의 함수에 뭐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리고 그 새끼가 누구보다 y equal k 상수선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한다.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시금 왼쪽 함수의 최대값보다 k가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주실 수 있으면 된다고. 절대값이 있고 fx가 섞여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범위가 나누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전체를 그린 다음에 범위만 남기고 지우든가 범위 부분만 그리든가. 알겠어? 연습해야 돼 계속. 나중에 2학년 때 대수랑 미적분 할 때 그래프 못 그리면 그냥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계속 하세요. f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세워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fx 더하기 5면 인수분해 마삼이랑 1에서 0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x가 마삼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 얘는 마삼하고 1 사이가 되겠죠. 됐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fx 빼기 10이라는 함수가 되고 마삼하고 1별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3fx 더하기 10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4가 되네. 됐어? 꼭지점 마일 콤마 마이너스 17.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마3에서 1까지만 1 들어가면 마5 마3 들어가면 대칭성 있으니까 마5 요 사이에서만 이 함수를 따라가고 바깥쪽은 지워줍니다. 됐어? 꼭지점 마일 콤마 마일 1 콤마 마5 지나고 마3 콤마 마5 지나고
마찬가지로 어디 부분만 작은 부분, 큰 부분만 얘 따라가고 사이에 거는 지워줍니다. 됐어?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2차 함수, 시험 범위 들어가던 학교에서는 계속 나왔죠. 잘라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알겠어? 자, 이 새끼가 뭐 해야 된다고? y = k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다시 여기 있는 최대값이 얼마보다? -5보다 k의 위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고 작거나 같다니까 같은 것까지 가능합니다. 됐어요? k값의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 -5가 되겠죠. 제발 그래프 그려서 연습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 369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라부터 잡아주셔야 되고요. 됐어? 해가 뭐라고? 오직 하나. 해가 오직 하나? 뭔 말이야? 접하네. 알겠어? 접하네. 아볼이면 이거, 이볼이면 이거. 크거나 같은 게 오직 하나. 이거네. 됐어? 얘는 실수 전체적으로만 어떻게. 최고차항 개수는 뭐고요? 음수가 되고요. 판별식이 뭐라고? 0이라고. 됐어? b제곱 -4ac가 0이다. 공통인수 보이네요. 만족하는 A는 0 또는 Y 또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대 공식. 총 4개가 나오는데 반드시 누구? 0 안 되고 음수만 가능하고. 됐어? 몇 개? 2개. 371번 보세요. 두 가지로 다 풀어 드릴 건데 한번 잘 연습을 해 봅시다. (3에서 6) 사이에 반드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 어떻게 돼요? -a랑 3a인데 누가 큰지 작은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럼 나눠야 된다고. a가 0이면 모든 실수니까 3에서 6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하겠죠. 됐어? 그 다음 a가 양수면 크다니까 -a보다 작거나 3a보다 크답니다. -a보다 작거나 3a보다 크다인데
반드시 3에서 6 사이에서는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 됐어? 그 말은 3A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고, 부모는 항상 마지막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니까 부모 성립한다. 됐어?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0보다 클 때의 해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A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됩니다. 마찬가지 3에서 6 사이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마이너스 A의 위치가 3보다 왼쪽에 같을 때 성립하니까 부호 넣어주고 A는 뭐가 된다? 마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A 값의 범위가 마3에서 0보다 작다. 됐어? 얘 또는 얘니까 쭉 연결이 돼서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정수, 합, 마루.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낼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 3에서 6 사이에 이 2차식이 반드시 0보다 큰 데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과 6 사이의 함수값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조차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면 된다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범위의 최대 최소 꼭지점이 A잖아.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요? 3에서 6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됐어. 3에서 6 사이에 뭐가 포함이 될 때 A가 포함이 될 때 됐어. 마지막 A가 뭐보다 3보다 작을 때 여기서는 6이 제일 아래 있는데 빵꾸다. 6 들어가면 얼마니? 36 빼기 12A 더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요 값이 누구보다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같은 거까지 빵꾸니까 오케이. 됐어. A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넘어가시면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6에서 2 사이 공통 범위 없고요. 됐어. 여기는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소값. 요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값은 항상 음수. 알겠어? 결과는 A가 3보다 작으면 3에서의 함수값 얘가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오케이. 됐어?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3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됐어? 주어진 범위 안에 요게 최종적인 해가 됩니다. 최대 최소로 푸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최대 최소는 나를 싫어요라고 하시면 사실 저렇게 푸는 게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고, 최대 최소가 그래도 괜찮다, 연습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최대 최소로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이거보다. 알겠어. 그리고 기말부터 혹시 시험범위 언급 나오면 바로바로 좀 알려줘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까 하나 있었다. 서술형이 그뭐 3차원 정치 있잖아. 근계수 쓰지 말고 그 쓰면 그걸 쓰지 말라고. 서술형에 쓰면 감점 주. 373 이거는 좀 식을 조건을 너무 많이 줘서 이거 하나 B로 바꿔주세요. 그 P가 1더하기 2로 B로 문제를 바꿔주세요. 굳이 저거까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돼요. 3을 불렀고 네. 실질적으로 나오면 저렇게 두 개 다 주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봐야지 당연히 특이한 새끼부터 보시는 게 맞죠. 됐어. px 더하기 x 빼기 8 얘가 하나에만 갖는다고.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됐어.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다고. 누구라고?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라고. 됐어요. 그 다음 얘가 뭐예요? px 빼기 x 빼기 1 이퀄 0에 두 근이 뭐라고? 마일이랑 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고로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 되고 마일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A가 얼마라고? 마일이라고. 됐어. 그래서 px 빼기 x 빼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빼기 b가 되고요. 뭘로 볼까? 상수항으로 볼까? 아니면 1차항 계수로 볼까? 상수항으로 봅시다. 요 px의 상수항이 얼마예요? 4 더하기 8 px의 상수항이 4입니다. 4. 됐어? 상수항이 4니까 b의 값 얻어낼 수 있겠죠? 됐어요? 이지합니다. 375는 가우스 혹시나 학교에서 얘기가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제발. 알겠어. 가우스 얘기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가우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370 활용봅시다.
연립부등식 풀 때 또 하나 팁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한쪽에는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는 경우 있죠.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는 경우 누구 건지가 결정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그럼 이 5는 절대 여기서는 나올 수 없는 범위의 해잖아. 등호가 있던 게 사라질 수는 없잖아. 얘는 무조건 얘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중에 반드시 누가 있는 거라는 얘기라고 5가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얘가 0이 되는 x값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1이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고. 여기 5 넣었을 때 0 넣어야 돼. 여기 1 넣었을 때 0 넣어야 된다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BC의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등호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으면 요 중에 등호 있는 거 무조건 여기서 나온 거고 등호 없는 거 무조건 여기서 나온 거잖아. 나는 것도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위에 거 풀면 마이에서 5까지고요. 밑에 거 인수분해 됩니다. 자, 범위 굳이 안 나눌게요. 왜요?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위치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등호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따져주라고. 이렇게 됐을 때 공통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결정이 되죠. 알겠어? 그러니까 5가 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5까지 갈 수 있고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뭐야? 반대로 보는데 반대로 본다고? 등호가 스고이. 그러네.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잠시만요. 5 마이너스 1 5 위에 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5까지. 에이씨. 분호 방향이 크거나 같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다입니다. 부도 방향이 크거나 같다. 됐어? 그래서 이 범위가 유지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있는 2a의 위치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됐어? 같을 때 요 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하죠. 마찬가지 등호 들어갈 수 있고 A는 R보다 뭐가 된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됐어? 반대쪽 반대쪽. 그 다음 381번 볼게요. 요거 좀 잘 봐. 잘 나온다. 변형하기도 맛있게 변형할 것도 많고. 위에 거 부등식 푸세요. x가 n 빼기 2보다 작거나 x가 n 더하기 2보다 크다. 됐어? 4랑 10, 4부터 어디 사이? 10 사이.
자, 공통범위의 자연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한다고? 2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확률 구하시래요. 자연수 n의 값. 이게 4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4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 마찬가지야. 범위로 잡기에는 상당히 니네가 보기에 좀 까다로워 보여. 그지? 범위로 잡기 좀 까다로워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n의 값에 따라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n이잖아 n. n이면 뭐 하자고? 자연수 값이고 하나씩 넣어가면서 규칙성을 찾자고. 알겠어? 하나씩 넣어가면서 뭐 하자고? 규칙성을 찾자고요. n에다가 뭐부터 넣어요? 1부터 넣어요. 마일보다 작고 3보다 크다니까 4, 5, 6, 7, 8, 9, 10 몇 개야? 7개죠. n에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보다 크다가 되니까 4 하나 빠지고 5, 6, 7, 8, 9, 10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죠. 3이면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4, 5 2개 빠지고 1개씩 줄어드네. 4가 돼도 또 1개 줄어들고 5가 됐을 때 또 1개 줄어들고 6이 됐을 때 8보다 크다 4보다 작다 마찬가지 92개만 남으니까 2개가 됩니다. 됐어? 6일 때 처음 2개가 되고 7이 됐을 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니까 정수 몇 개 남아? 4랑씩 2개 남네. 7일 때도 2개네. 8일 때도 4, 5 2개 남으니까 10이 없어져버리니까 됐어. 여기도 2개네. 됐니? 9가 되면 어떻게 되니? 9가 되면 얘가 7이고 얘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럼 4, 5, 6이 되면서 몇 개? 1개 늘어나네. 10 되면 1개 더 늘어나겠네. 11 되면 1개 더 늘어나겠네. 12 되면 계속 1개씩 늘어나네. 몇 개까지 최대 늘어날 수 있니? 7개까지 늘어날 수 있네. 됐어? 7개 된 순간부터는 그냥 쭉 몇 개네? 7개네. 13 썼으니까 됐어? 그러면 활용하고 싶으신 몇몇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네. 경우의 수랑 엮어서 어떻게 딱 장식 도사고 이쪽 애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죠. 뭐예요? 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F1부터 F2 FN까지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혹은 짝수가 되도록 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야. 자,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더해 나갈 때 홀짝이 바뀔 때는 언제다? 홀수가 더해질 때 바뀐다 그랬어. 짝수가 더해지면 홀짝이 안 변하면 넘어가요. 홀수의 짝수 더하면 홀수고 짝수의 짝수 더하면 짝수야. 홀수의 홀수 더하면 짝수로 바뀌고 짝수의 홀수 더하면 홀수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찾는 거 뭐하고? 순서대로 더해 갔을 때 합이 홀수인 걸 찾으라고. 1까지 더했을 때 홀수, 2까지 더했을 때 짝수 더했으니까 홀수. 홀수 더하면 짝수 되고 짝수 더하면 그대로 짝수고 홀수 더하면 홀수, 짝수 더하면 그대로 홀수. 짝수 더하면 홀수, 짝수 더하면 홀수. 홀수 더하면 짝수 되고 짝수 더하면 짝수. 됐어? 홀수 더하면 홀수, 짝수 더하면 홀수. 홀수 더하면 다시 짝수, 그 다음에
폴짝 폴짝 폴짝이 반복이 되겠네. 됐어? 20 이하의 자연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이었어? 7, 8, 9, 10, 11, 12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이제 n에 대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이 상태로 문제 내면은 정답률 20%? 이렇게까지 내면은 정답률 5% 미만, 5% 미만. 이 정도의 차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니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nC였잖아. n이 쓰였으면 저 n으로 다시 뭔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 함수에서 뭔가를 또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레벨까지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보일 때마다 제가 하나씩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최고난도 문제라고 치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거친 다음에 두 단계를 만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발. 특히나 경우의 수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어려운 거 내는 거 좋아하시는,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내요, 이런 식으로. 제발. 쉽지 않다. 응? 평가원이 선생님 주지 않을게. 그 다음 너무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 거 없는데요. 시험에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한 30개. 법은 다 맞춘다. 법은 다 맞춰. 383 하고 38, 6, 7, 8 해야 되는데 몇 분이야 지금? 지금 22분. 1분 남았다. 383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가. 요거는 한 번쯤은 꼭 풀어보셔야 되고 마찬가지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가끔 한 번씩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제발 좀 잘 봐라. 자, 봐봐. 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좀 보라고. 그놈의 구호주입에 다니면서 구하라는 게 뭔지도 안 보면 사람 아니지. 야, 구하라는 게 뭐야? n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래. 야, 저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의미가 뭐예요? 네? 뭐라고? 생고지식이요? 야, 어떤 2차 함수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2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그 지점이 몇 개나 있겠니? 몇 개나 있겠니? 무수히 많겠죠, 사실. 근데 n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래. 무슨 말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2차 함수 사이로 지나가는 직선이 뭐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구하라는 게 n 더하기 n의 뭐 범위를 구하세요, n 더하기 n의 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특정한 범위나 여러 개의 직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야, 중에 2차 함수가 아볼, 위볼 사이로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중에 2차 함수가 접한 상태에서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지나는 직선인데 유일해. 그럼 이 둘의 위치관계를 먼저 봐야지. 저 둘의 위치관계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둘이 뭐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다고. 어디서? x 이퀄 1에서 접하고 있다고. 정확하게는 어디? 1,4에서 둘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저 mx 더하기 n은 뭐라고? 요 1,4에서 이쪽에도 접하고 저쪽에도 접하는 그 직선이 mx 더하기 n이라고. 뭘로 할까? 요 직선과 1,4를 지나는 직선이 어디서 접하고 있다고? x 이퀄 1에서 접하고 있다고. 다시 그냥 넘겨서 얘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m의 값이 얼마나 나온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이거 뭐라고? x 더하기 3이라고. 어떻게 저런 식이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 구하라는 게 뭔지를 판단을 하고. 됐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문제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잖아. 항상 그래프 그릴 때도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구하라는 게 뭔지 보면 이거는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거를 한 개 한 개 다 따져가면서 그리면 시간이 안 돼. 내신에서 그거 다 일일이 따질 시간이 안 된다고.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일일이 따지는 시간도 갖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일일이 따지는 시간이 절대 없으니까 좀 제발 신경 써서 푸시라고. 3867번 뭐야? 뭐야? 니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누구야? 뭐야 이거? 그네 물리? 그네분리잖아. 그네분리. 그네분리가 뭐라 그랬어? 그네분리 뭐 별거 없어. 그네분리라 용어 몰라도 돼. 어쨌든 얘가 뭐라고?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어디 사이에 있다. 말 그대로 이 값을 경계선으로 삼아서 근의 위치를 저 경계를 기준으로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의 분리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랬어? 예주 근의 분리 그럼 뭐 나와야 돼? 일단은 그래프 그리고 민서 뭐라 그랬지? 한판형 아니다 그랬다. 갑자기 생각났어. 함축판이라서 함축판 뭐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 기준 축의 위치 판별식의 부호
부호, 위치, 부호 다 뭐야? 다 뭐야?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몇 개? 1, 2, 3. 무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저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의 해가 돼. 자, 물론 근해 분리의 유형에 따라서 굳이 저 세 개를 다 따지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습니다. 뭐만 따져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함수값의 부호만 따져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개를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함수값의 부호와 축만 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 축은 애초에 주는 경우도 많고. 알겠어?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범위, 연립부등식을 푼다가 기본적인 근해 분리의 풀이 방법이에요. 유형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함수값의 부호는요 100% 따져야 돼요. 무조건 함수값의 부호는 100% 따지는데 축이나 판별식은 경우에 따라서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다야. 알겠어? 안 따지면 조건을 만족 못해. 그럼 따져야 되는 거고 안 따져도 무조건 얘는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세 개 다 따지세요. 무조건 따져봤자 해있는 영향 안 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거만 따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만 따져서 해를 쓰면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안 따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따져봐. 따지면 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최종 해는 어차피 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를 굳이 안 따져도 되는데 따질 이유는 없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따져야 될지 안 따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따져. 그리고 공통범위 찾으라고. 해에는 영향 없으니까. 근데 물론 안 따지는 게 더 좋긴 하지. 시간 낭비가 없으니까. 알겠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래프가 중요한 거, 축이 중요한 이유 뭐예요? 축이 중요한 이유. 근이 두 개 생기면 반드시 어디에 생긴다? 축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겠어? 대칭성 때문에. 함수값의 부호,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의해서 함수값이 양수이고 음수면 반드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음. 알겠어? 음수이고 이 뒤에 양수면 마찬가지 이 사이에 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판별식 조심할 거 서로 다른이라고 돼 있냐 그냥 두실근이라고 돼 있냐 아니면 그냥 실근이라고 돼 있냐. 알겠어?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따져줘라. 그리고 하나 더 한 근이 두 근 아니야. 한 근이 A와 B 사이에 있다. 요거는 무조건 뭘로 한다 그랬죠? 한 근이 A와 B 사이에 있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오핑. 예. 한 근이 A랑 B 사이에 있어. 무조건 뭐라 그랬지? 양쪽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다. 알겠어? 잊지 말아라. 음수고 양수면 반드시 0 지나갈 수밖에 없고 양수고 음수면 반드시 0 지나갈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제발 좀 기억해놔. 근해 분리 100% 나옵니다. 99%가 아니고 아니야 그래 안 낼 수도 있으니까 99.8% 나옵니다. 99.8%. 386. 실근이 존재하고 모든 실근이 0 이상 6 이하가 되도록 0 이상 6 이하 근해 분리다. 0과 6을 경계선으로 하는 0 이상 6 이하의 뭐를 갖도록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경계선에서의 뭐부터 봐야 된다고? 함수값의 부호부터 봐야 된다고. 0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일 필요는 없고 0이어도 상관없어요. F6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 봐야 될까요? 모든 실근이 다 저 사이에 있으려면 축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쪽에 있어도 되냐, 이쪽에 있어도 되냐. 무조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야, 여기 그래프 함수값 양수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 범위에 해가 없는 거잖아. 맞아. 반드시 요 안에만 해가 있으려면 축의 위치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됐어? 축이 가운데 있고 요 함수값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요 가운데서 실근 가져? 아니죠. 왜요?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공중에 X축하고 안 만나고.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도 따져야 돼? 판별식도 따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함수값의 도가 양수해야 되는지 음수해야 되는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 작거나 같아야 되는지 따지고 축의 위치가 저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이쪽에 가면 되는지 저쪽에 가면 되는지 따지면 되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 커야 되는지 알겠어? 정확하게 따져주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F 0부터 갑시다. 3a 제곱 빼기 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6이 36, 38,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25a 더하기 38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인수분해 안 된다. 판별식 0보다 작죠. 공중에 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모든 실수 A에서 성립한다. 다시 얘기하면 항상 성립한다. 됐어. 여기는 3, 1, 19, 2 A가 큰 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슉! 이 A가 0과 어디 사이라고? 6 사이. A가 0과 어디 사이라고? 3 사이. 슉! 마이너스 2A분의 B 바로 나와야 돼. 일반형일 때 아직도 안 나오면 안 돼. 아직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는 찌질이가 되시면 안 돼요. 판별식 4분의 2로 갑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최종 공통 범위 세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 최대 더하기 최소 얼마? 3. 그대들이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세 개 다 따져야 되고 조금 복잡한. 왜? 3별 7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경우의 수 쪽에 힘을 주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경우의 수 쪽에 힘을 주되 당연히 이제
수는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거든요. 못하면 어떡해요? 예? 못하면 어떡해요? 못하면 그 한두 문제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돼요. 너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거 한두 문제. 무슨 여기까지 문제라고? 아니 20문제라고. 내가 니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니네 100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80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거지. 80점 맞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니네 목표 점수는 7, 80점이야. 여기 대부분이. 왜? 응? 맥시멈 목표 점수가 7, 80점이라고. 60점만 올려도 지금 감사한데 지금. 60점만 올려도 지금 감사해요. 뭐 아닌 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 난이도에서 6, 70점 이상 80점. 너는 100점 맞아야 되고. 너한 70점 이상만 맞으면 돼. 저희는요? 70점. 100점. 80점. 우리 이번에 6점 3명이요. 그래가지고 수업 100점 3명이고 너도 여기 70점. 있어. 90도 있어. N반 있어. 70점만 맞으면 돼. N반 있어. 6, 70점만. 이걸로 지금 얘는 6, 70점만 맞으면 돼. 시험 못 가죠. 시험 제네티에 고상 100점 있어요. M에도 있어요. N반에. N반에도 있어요. 2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있어. 네. 그러니까 청원. 저랑 중학교 청월하면서 자꾸 말하는 헛소리 붙이고 있던데. 뭐라고요? 응? 뭐 지하학원에 잠실여고 100점에 3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붙이고 있던데. 근데 우리 희극이 30명 아니야? 36명인가 되거든요. 34명인가. 저희 학교에 몇 명 있어요? 몰라. 난 잠실여고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 중에 잠실여고가 없어서 정확히 몰라. 잠실고랑 정실여고랑 분리돼 있어요. 응? 잠실고랑 정실여고. 네, 당연히 다르죠. 잠실여고랑 잠실여고? 잠실고는 공학 아니에요? 잠실고는 원래 작년까지 남고였고 올해부터 공학. 그래서 졸라 웃긴 거 알죠? 네. 잠실고 2학년에 여학생이 있대요. 전화 오는데요? 전화 왔대요. 몇 명? 그럼 여자가 한 명이 3명인가? 야, 200대 3이냐? 맞지? 왜냐면 공립이잖아.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원래 작년까지 남고였는데 올해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잖아. 좋겠네. 그럼 학교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전화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고에서 남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개 싫어한다는데. 왜요? 체육하고 벗고 다녀야 되는데 옷 입고 다녀야 아. 아니 그거 좋긴 해. 벗어도 상관없어. 셀프 싶은 지겨워서 승민이가 다 걸렸는데 승민이 어떻게? 경비를 늦게 쳐다보고 남이 자, 서로 다른 주식은이 있는데 한 근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말이라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근이 말이라고 이 사이에 있다. i에서 함수값하고 2에서 함수값이 곱이 0보다 작다면 된다고. 그래서 또 하면 쌤 다른 한 근은요? 알아서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알아서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벌써 시간 다 됐어? 지금 43분이에요. 근데 저왜 이렇게 빨리 끝나? 여기 둘의 함수값이 도가 반대면 요 사이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고 2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영수일 때 반드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마찬가지 만약에 이쪽의 함수값이 음수고 이쪽의 함수값이 양수면 여기 올라가다가 근이 생기고 이 왼쪽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내려오는 부분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이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라고. 요 사이에 근이 있다 하나가 무조건 이거라고. 한 근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반대가 돼야 된다고. 5a 더하기 20이고
2a 더하기 2입니다. 마사에서 마일까지. 정수 합은 부가 없으니까 마3, 마2 더하면 얼마? 마5. 하나만 더 보자. 마지막 실사. 스텝 3는 지가 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갑자기 곧 끝나는데 급해? 언제 끝나요? 5분 안에 끝나. 그럼 괜찮아? 아, 진짜 너무 급해서 못 참을 것 같으면 가고. 그 정도 아니야? 390이죠. 삼각형 만들기. 삼각형 그럼 머릿속에 뭐부터 있어야 돼? 활용해서 삼각형 그럼 무조건 뭐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네. 아니야. 양 끝에서 얼마씩 자른다고? x씩 잘라서 몇 조각이 만들어졌어? 세 조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요 세 조각으로 뭘 만들겠다고? 삼각형을 만들겠다고. 알겠어? 그때 뭐가 된다고? 둔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조건 뭐부터? 그게 더했을 때. 네, 항상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길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지? 이등변 삼각형인데 둔각삼각형이 돼야 돼. 그럼 이 중에 제일 긴 변이 누구야? 이 새끼가 무조건 제일 긴 변이어야 돼. 알겠어? 이등변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둔각이어야 되잖아. 여기 두 개가 각은 같은데 이거 두 개, 이게 둔각이 되는 순간 더하면 180도 넘잖아. 여기가 무조건 둔각이어야 되고, 그 말은 둔각의 대변이 가장 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변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일 긴 변이 돼야 된다고. 첫 번째, 반드시 이 새끼가 제일 긴 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삼각형 나왔으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돼. 짧으면 못 만나. 이거 못 만난다고. 알겠어?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뭐 해야 된다고? 더 길어야 된다고. x가 뭐보다? 3보다 커요. 됐어. 이제 뭐? 둔각. 근데 문제를 잘 묻는 게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전제한 범위에 포함되는 게 1번밖에 없어요. 2번 12 빼기 5루트 2면 이거 4점 얼마다? 3번은 12 빼기 4루트 2면 이거 6점 얼마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답 1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의 센스다. 진짜 푼 거야. 근데 우리 집어넣어. 풀긴 풀어야지. 얘들아. 자, 둔각삼각형 어떻게 돼야 돼? 직각 기준. 직각은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일 때 직각. 상식적으로 했는데, 야, 둔각이 되려면 이게 벌어지려면 이 길이가 더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둔각이면 뭐라고? 이게 더 커야 된다고. 알겠어?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된다고. 근공수란 얘기죠. 12 플러스 루트 144 빼기 72 루트
루트 70이면은 6루트 2 됐어. 크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죠. 안 되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기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숙제는 열심히 하고 니네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부동식 파트 문제 쭉 올려드렸어요. 기본 연산 문제. 알겠어? 본인이 기본 연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풀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험 범위에 대한 진도가 다 끝났어. 유성은 그 2차 학교 한 주 남았까지.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거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바꿔서 제니트 질문할 거 질문하고 숙제하고. 알겠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할 테니까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연습 좀 많이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나갈 거냐면 경우의 수 행렬 일주일에 80문제씩 줄게요. 원래는 한 200문제 주고 싶은데 200문제 풀면 이제 너무 힘들어할까봐 200문제 주면 한 80문제씩 줄 테니까 매주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랑 행렬을 좀 꾸준하게 계속 하세요, 제발. 알겠지? 가자! 니네 교재 다음 주